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한국불교 역사를 왜곡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가 회항한 지 1주년을 맞는 내일 BBS 불교방송이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출신의 대표 기업인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49제 초제가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베트남과 대만 등이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의 문수신앙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은 전통 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새로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신축년 새해는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가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 선주민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제 국립공원 법에 묶여서 하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 원행 스님의 이 발언은 환경부 산하기관장으로 최근 새로 임명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도립공원 내 사찰 안내 표지판 철거 문제 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찰의 소임자 뭐 이렇게 다 적혀 지금 그거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입구에도.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면 그 차단기를 내려놓고 어디서 하냐 뭘 했냐 계속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배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3회 스님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빚은 오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주무부처와 기관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 그 사유재산도 있고 이제 사찰례진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이지만은 그 안에 뭐 어디가 얼마 정도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니 뭐 이런 그 소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는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권리와 토지 보상 등을 명문화하고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타당하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송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 뵙고 또 국립공원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에 대한 규제 완화와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불교계와 함께 포괄적이면서 전향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한국불교 역사를 왜곡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이 순천 서남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조계종은 제2의 12.7 범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할 조계종 대책위원장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맡았으며 수석 상임위원장은 서남사 주지이자 총무부장 금곡스님을 앞세우는 등 200명 정도의 종단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계종이 제기한 서남사 전통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가 회양한 지 1주년을 맞는 내일 BBS 불교방송이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BBS TV는 내일 밤 9시 30분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정충래 동국대 이사가 출연하는 보도 특집 다시 뛰는 한국불교를 방송합니다. 호산 스님과 정 이사는 천막결사 해제 1년을 맞은 소회와 성과 등을 진솔하게 밝히고 한국불교 미래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보도 특집 다시 뛰는 한국불교는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9일 저녁 8시, 10일 낮 12시 30분에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TV는 또 내일 오후 2시 30분 상월선언 천막결사 현장을 다룬 영화 아홉스님을 방송합니다. 지난해 5월에 개봉한 영화 아홉스님은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단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로 90일간 수행을 한 아홉스님들의 생생한 정진 모습을 담아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출신의 대표 기업인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49제 초제가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불교계는 독실한 불심으로 모교 발전과 임재불사에 앞장섰던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향년 74살로 별세한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49제 초제가 어제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초제는 부인 조은주 여사와 장남인 정몽진 KCC 회장 등 직계가족을 비롯해 조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정상영 영가님도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열반의 낙을 최고로 고요하고 최고로 편안한 열반의 낙으로 이 49일간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고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으로 1936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인은 22살 때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금강슬래트 공업 KCC를 창업해 60여 년을 경영일선에 몸담으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독실한 불심으로 모교인 동국대학교 발전과 인재불사에도 앞장섰습니다. 법학과 5호학번인 고인은 평생에 걸쳐 145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는데 이는 개교 이래 개인이 기부한 기부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기부 외에도 교지 매입과 건축기금 등으로도 마음을 모아 동문과 불자들의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9제 의례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매 7일째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망자의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 의식을 올립니다. 고 정 명예회장의 49제는 초제를 시작으로 막제까지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맥가 폭행 논란의 가해자인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장 당선인의 인준 여부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처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 당선인이 아이스 하키인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됐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어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권고한 데 대해 비효율적인 면이 많고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회장은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과 감찰,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모범국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만 베트남과 대만 등도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서 우리 불교계와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가 최근 세계 98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조사해 발표한 순위표입니다. 베트남과 대만, 태국, 스리랑카 등 불교 국가로 불리는 4개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57명과 2명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 조치로 통제에 나섰고 대만은 방역 수칙 위반에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도 실효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성의 근간에 흐르는 불교의 자타부리 정신이 방역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라든가 종교계도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해서 정부와 충분히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안전거리 두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방역 수칙이 있잖아요. 그걸 철저히 지켜가면서 인터넷 그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법회를 보고 있고요. 비대면과 대면의 그 법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동체 대비 사상으로 어려움을 나누는 불교계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불광산사는 지난해 대한불교 조계종과 동국대 등을 통해 마스크 수천 장을 보내왔고 특히 손수 만든 마스크 500장은 백혈병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해왔습니다. 반대로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종무원 마이산 탑사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현지 학생들에게 자전거 75대를 선물하는 비대면 전달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호치민에서 자전거를 사서 베트남에 이제 보내는 비대면 전달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지 않고 자전거만 호치민에서 보냈기 때문에 베트남 사찰에서 선정을 하고 그 베트남 당락성 외무부에 선정하는 학교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75대를 작년에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교류를 멈춘 지금 각국 불교계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인드라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조실 월서대종사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호 월서 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서울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공덕동 주민센터가 선정한 20명의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이사장 월서 스님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학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회장이 설을 앞두고 부산진구청과 금정구청, 남구청에 7천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쌀 전달은 박수관 회장이 사제 5천만 원을,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에서 2천만 원을 기부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용기와 희망을 품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과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등을 위한 봉사와 기부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문수신앙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장율사와 정암사 문수신앙, 정선 지역 주민, 주민 삶의 역사와 현재를 어떻게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춘천불교방송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봉안하고 수만호탑을 건립한 정멸보궁 정암사는 한국 불교 대표적인 문수신앙 성지입니다. 수만호탑은 지난해 보물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는데 승격 과정에서 정선군과 정암사는 함께 10여 년이 넘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암사는 지난 5일 정선군과 공동으로 지역 전통 문화와 정암사 문수신앙을 콘텐츠로 만들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암사 중심으로 지역의 신앙과 문화가 형성되었고 정암사는 정멸보궁의 이상으로 발명하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지역 전통 문화와 정암사 문수신앙의 콘텐츠와 방안 모색입니다. 정암사가 지역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오늘의 주제는 참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에는 정선군 김병렬 부군수가 참석해 정선군의 열정을 보여줬으며 중앙승가대 자현스님 김상영 교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석기람 교수, 원광대 원영상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광뇌, 조기룡, 한지연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암사의 불교사적 위치, 다른 나라의 문수신앙, 정암사의 사찰 경영 전략 등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정암사가 지역문화 중심지로서, 역사문화 중심지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결합해 콘텐츠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장스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했던 간절함,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이 담고 있는 민중들의 간절함,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통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 통하는 맥락들이 잘 결합되어서 지역민들의 삶, 지역민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부각되어서 잘 만들어질 때 정암사와 지역이 함께 아울러질 수 있는 방향이 찾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소통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암사 학술대회는 지역 주민들의 역사와 현재를 담아내고 미래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을 찾는 불사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순천 송광사 목조 3존 불감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법화경 보탑도 등 불교문화유산을 비롯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광고 형식의 강렬하고 인상적인 영상물로 만든 연작이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문화유산 채널이 광고인 박웅현 대표와 공동기획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감각적인 광고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한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연작 영상은 문화유산을 광고 문구와 제목을 사용하여 2분가량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이미지와 문화유산의 특징을 포착한 광고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12편의 영상은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을 비롯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법화경 보탑도, 백제 금동대향로 등 불교 문화재는 물론 대동여지도와 수원화성, 첨성대 등이 감각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라고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과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1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1,400여 개 학교는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고 생태교육이 가능해지며 학생은 디지털 교실에서 융합 수업을 받는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경제 변화의 기반이라고 규정한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미래학교 그림을 담아 올해 핵심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2,835개 동, 학교 숫자로는 약 1,400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18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대상 학교 선정에 들어가 2024년 첫 선을 보일 미래학교는 350개 학교로 예상됩니다.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해 조성하게 될 미래학교의 핵심은 공간혁신과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와 학교 복합화 4가지입니다. 먼저 학교의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 혁신을 통해 학교는 수강 인원과 수업 상황에 따라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 분야의 디지털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무선 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가 갖추어진 스마트 교실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과 생태 교육 공간, 주민 복합 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래학교에서 학생은 디지털 기반 최첨단 교육을, 지역 주민은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미래학교에서 운영할 고교 학점제 등 미래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고교 학점제, 2022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 혁신을 이끌 핵심 정책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업 대상 학교 선정 시에도 우선 기준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100년을 열겠다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첫걸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행 스님이 어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이 개선되고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